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나스닥이 0.9%, S&P 500은 0.6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난 1월 9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금의 흐름도 관세 판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자, 관세 판결에 영향을 받은 기술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 관세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크게 올랐고요. M7 종목들 중에서는 구글이 3%가 넘는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 이슈로 좀 자금이 많이 빠졌던 금융 섹터들도 흐름이 좋아서 대부분 초록불을 켰고요. 에너지 쪽 제외하고 헬스케어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나 임의 소비재 쪽으로 자금 흐름이 좀 활발하게 유입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세 판결에 특히나 집중했던 시장 또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역시나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관세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를 해서 트럼프의 관세는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게 달라질까요? 그동안 트럼프가 비상권한을 근거로 좀 광범위하게 부과하던 관세 통로가 하나 차단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호 관세라든지 펜타닐 관세 등의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관세가 종료된 거는 아니고요. 법적인 불확실성이 한축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안도를 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이 일부 제거가 된 거고요.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한 거겠죠. 시장과 또 이어지는 트럼프의 반응까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판결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정치적인 리스크와 법적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회복이 됐고요. 이런 안도감을 반영했지만 과열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업종별로 봤을 때는 통신 서비스가 2% 이상, 임의 소비재가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그동안 관세 부담이 컸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제동이 걸린 트럼프였는데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글로벌 관세 10%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성이 차지 않았는지 다시 이어서 15% 인상하겠다는 방침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관세는 끝이 난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꾼 채 이어지는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향방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한편 이날은 정말 빅데이라고 불릴만 했는데요. 관세에 이어서 GDP와 PCE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둔화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헤쳐 봤을 때는 어떤 걸 읽어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성장은 둔화됐고 물가가 재가속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GDP인데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4%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2.5%를 하회했고요. 직전 분기보다도 급격하게 둔화했고 연간 성장률도 전년 대비 둔화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 경기가 급하게 식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니까 일단 둔화의 요인이 정부 셧다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기여도가 급락한 데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요. 민간 수요 쪽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가 2.4% 상승하면서 견조했고 기업 투자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결국 한 줄 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는 둔화됐지만 속으로는 버텨주는 시장이었다.
자, 이어서 PC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PC 물가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올랐고 근원도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3.0%로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웃돌았는데요. 자, 숫자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드러낼 수 있겠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과열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급 재점화되는 신호로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소비의 흐름도 살펴보니까 소비가 소득보다 빠른 구조가 이어졌고요. 저축률은 3.6%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 줄로 해석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가는 높지만 통제 불능 수준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관세 판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경기와 물가도 예상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각각의 특징주들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구글이 3.74% 큰 폭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구글이 자체 AI 칩이죠. 이 TPU 시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시장에서 워낙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도전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 후반부에 이 블루아울 사태로 인해서 사무 신용시장 관련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높은 대형 기술주, 대표적으로 구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술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1.7% 이날 제법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메타가 이 직원 대다수에 대한 주식 보상을 2년 연속이나 삭감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주식을 줄이면 당연히 시장에 새롭게 풀리는 주식 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덜 희석이 될 테고요.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이어서 테슬라,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판결 관련해서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생각보다 0.02%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악재 한 가지가 이 주가를 좀 짓눌렀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 S의 사망 사고 사건과 관련해서 테슬라 측의 이 법원이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 다시 한번 상승폭이 아쉽게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 나올 M7 종목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특히나 많이 받는 종목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마존인데요. 이 덕분에 지난 금요일에 2.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판매 상품 중에 수입품의 비중이 상당히 많죠. 이것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상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줄이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덕분에 가장 큰 수혜주로 급부상한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미국 판매용 제품 대부분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그만큼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크게 끌어올려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버코어 ISI가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주가에 약세를 유발할 만한 우려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 관련 리스크가 컸었죠. 마찬가지로 이게 해소가 됐었고 거기에 더해서 또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요. 노트북에 탑재되는 이 시스템 온칩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용 PC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한다는 소식이 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특징주들 이어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코어위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8% 이상 크게 급락했는데요. 코어위브가 입주할 예정이었던 펜실베니아 데이터 센터의 착공건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코어위브의 낮은 신용 등급에 대출기관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소식에 신용 등급이 마찬가지로 낮은 신생 클라우드 기업들인 사이퍼마이닝, 아이렌, 네비우스 등은 7%에서 많게는 9%까지 하락했고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7.95% 하락했는데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이 엔트로픽이 시장에 독을 풀고 있다. 요새는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자주 들리는데 이번에는요. AI 보안 툴을 내면서 이 보안 업체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보안 툴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를 엔트로픽 측에서 내놓은 건데요. 특히나 이번 툴은요. 수십 년간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음에도 발견이 미처 되지 않았었던 이런 버그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점이 눈길을 굉장히 크게 끌었고요. 이 소식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세일포인트, 옥타와 같이 이 기존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I의 대체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바일 광고 기업 엠러비는 이날 1.62% 장중에 크게 상승했다가 장 마감 쪽으로 갈수록 약간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이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굉장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우선 레벨로만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제한적인 군사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인 배럴당 66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바로 전에 이 흐름을 뒤집을 만한 속보 한 가지가 또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목요일에 제네바에서 드디어 핵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인데 이것 때문에 상승하던 국제유가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과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중요한 게 이제 금인데요. 1.6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라인에 근접하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위법 판결 직후에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 이거를요. 주말 사이에 단 하루 만에 15%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자연스럽게 강해지면서 금값은 올라갔고요.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판결 영향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한마디로 관세를 못 걷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당연히 더 커지겠죠. 이런 걱정들이 미국채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면서 미국채의 금리 상승을 이끌었습니다.